김주사 TV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갑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공무원 갑질 관련해서 언론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갑질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갑질을 했을 때 공무원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이 김주사가 공무원 37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갑질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갑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관련 갑질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공무원 직장 갑질도 상상 초월, 13곳 광역시도 낙제점이라고, 이런 내용이 최근에 금년 7월 4일날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공무원 보호해야 할 강릉시장이 폭언을 했다. 전형적인 갑질이다. 오마이뉴스에 4월에 났네요. 공무원 노조 간부 갑질 항의에 국장실을 폐쇄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내용도 2월에 나왔고요. 공무원 갑질 그만, 더욱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질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직장 갑질 119하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광역시도 직장 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 및 처리 현황 보고서라고 이렇게 부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유형별 현황인데, 총 69건이 있는데, 이게 폭언이 45건으로 66%, 부당 인사가 5건, 따돌림 험담이 5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또 사적 용무 지시도 2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17개 광역시 지자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접수를 하고 나서 처리를 한 것이 보면은 접수가 123건이 접수됐는데 처리가 4건뿐이 안 됩니다.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 거는 119건인데 처리 중이 4건이네요. 사건 종결이 119건인데 그 중에 인정된 건 30건, 겨우 4분의 1, 25%네요. 불인정, 기각됐다라는 게 48건에 40%. 취하 등 조사 중 해결이 됐다. 이것도 41건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는 겨우 25%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도별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 법령, 조례, 지침, 정비 현황인데요. 이 17개 광역시 중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인천시 등에 9곳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정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세종시와 경상북도가 제정 중에 있다, 또는 제정 예정이다, 이런 응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나 매뉴얼을 제정한 곳은 서울시, 부산시 등 해서 8곳이고요. 매뉴얼 제작 예정인 곳도 인천시 1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갑질에 대한 각 기관에서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다 라는 것뿐이 김주사 생각입니다.
갑질 관련 징계 기준인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보면 비유 정도에 따라서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징계 기준이 나오는데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서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감봉에서 파면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친절 공정의 의무 위반은 견책에서 파면, 해임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의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이게 행동 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최소 감봉에서 파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김 주사가 37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갑질을 어쩌다 늘공이 된 김 주사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의 치졸한 갑질 그리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승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위에서 승진 명단을 올려라 했는데 관리자가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자기의 그 공을 가지고 자기는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전보를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자의 때려잡기 감사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 감사를 무조건 때려잡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무원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부님이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이 씨가 됐는지 자기가 때려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부서 전출을 못 가게 하는 관리자의 갑질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신은 참 일 잘해,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다른 데로 전출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나 이거 일하기 싫어해서 온갖 핑계를 대다가면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전출도 가고 하는데 유독 특정인에 한해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진급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뿐이 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탕발림 하면서 결국은 전출을 못 가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뻔뻔한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A라는 그 기관에서는 부서에서는 참 좋다, 이건 바로 시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또 시행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거는 별 볼 일 없어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서 결국은 제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잠잠하니 이제 제가 냈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용만 살짝 바꾸고 이걸 시행하겠다라고 공문을 아예 전 기관에 이렇게 회람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서가 바뀌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를 하겠다고 아예 언론에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의 제기를 했죠. 왜 1년 있다가 내용을 살짝 바꿔서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1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냐라고 제가 사내 게시판에다가 올리니까 그때사 이 자체도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또 이걸 도용하면 그걸 도용해서 진행했던 그 직원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성과가 생기면 또 포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해서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도 모르는 관리자의 인격 모독에 제가 살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갑자기 부서에서 팀장들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저를 불러서 들어가자마자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욕을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뭐가 없는지 뭐가 있으면 그거라도 막 들고 저 관리자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거의 한 10여 초를 멍하니 있다가 주변만 두리번 하다가 결국은 제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공무원 연금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퇴직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그런 경험입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이런 갑질들 사례들이 오직 제가 답답했으면 책에다가 이렇게 에세이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지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시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분명히 저와 유사한 사례 또는 저보다 더한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이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정을 한다든가 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이 이렇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일정 그 기관의 공무원 노조들이 간부들에서 평가를 합니다. 베스트 간부, 웨스트 간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간부가 가장 베스트고 어떤 간부가 웨스트다 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승진시 상급자 등에 대해서 다면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 기관에서는 다면평가를 하는데 승진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겨우 몇 프로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좋게 평가를 받은 분들은 인사상의 좋은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질 관련된 걸로 인해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직장 교육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이런 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